안에 가봐요. 얼굴 안에 가니까 그게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보니까 여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서 요 세 개를 그려봐요. 거기 여백에다가. 자, 여백 가운데다 그려서 이제 개념을 한번 마무리 져놓자고요.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이렇게 그려놔요. 자, 몇 페이지? 1페이지에 여백이 있죠. 자, 여백 많잖아요, 거기. 그렇죠. 너무 또 밑에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달 때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여백 가운데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개념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여것선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맞춰봐요. 그러면 등기부란 개념이 나와요. 그럼 등기부란 읽어주면 돼요. 뭐라고요?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 그래서 세 부분. 그래서 등기부라는 개념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 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다. 이렇게 이제 등기부의 개념이 이제 잡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가 있죠. 앞에다 써봐요. 토지하고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몇 하나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개념을 잡을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요건 이제 뭐예요? 요거는 표제부죠.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고. 자,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게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등기.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 그래요?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일부 1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1처제죠. 그러면 표제부도 몇 기록? 한 기록. 갖고도 한 기록. 얼고도 한 기록. 가로 열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만약에 표제부가 두 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라고 그럴까요? 중복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중복 등기. 갖고가 두 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념이 하나 탄생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편성을 동그라미 쳐서 묶어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나 탄생해요. 바로 뭐라고 써놨죠? 물적 편성주의다.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읽어봐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무슨 주의? 물적 편성주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은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예요, 갖고예요. 표제부는 여기에다 1개월에 강제를 한다. 1개월. 자,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몇 개월? 1개월이야. 자, 요거는 60일이에요. 60일에 등기를 강제해요. 요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60일이야.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거하고 묶어서 요렇게 갖고하고 얼고하고 묶어서 요렇게 하면 뭐예요? 명의신탁이 탄생해. 그러면 요거는 3년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구격을 딱 요렇게 형성을 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특별조치법은 60일.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요렇게 딱 왁구를 짜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파일을 복사를 해놔야 돼. 그게 뭐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돼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것은 뭐냐? 보조기억 장치. 자, 보조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부본이라고 그래요. 그럼 작년에 이 지문이 맞나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기억 장치를 말한다. 어때요? 맞죠? 이게 작년에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는 갖고 올고 권리죠. 그래서 여기에 탄생하는 게 권리증이 탄생해. 그래서 권리증. 권리증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등기필정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등기필정보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놔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등기부에 이제 등기부를 설명해 듣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부에 완전히 입체화시켜서 머릿속에 개념을 딱 잡아두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이제 암기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잘 적어놨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란 그러면 외워야 돼.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 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다. 그럼 등기부는 몇 종류다? 크게 토지와 건물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파일을 복사해 놓은 게 등기부 부본 자료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각각을 등기 기록. 요거는 표제부 기록. 읽어봐요. 갖고 기록, 얼고 기록.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정보 자료다. 그럼 여기서 따지고 보니까 등기부라는 개념이 커요?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커요? 등기 기록이 크지 않죠. 안에 있잖아요. 안에. 그러면 뭐가 커요? 등기부의 개념이 크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안에 뭐가 있어요? 등기 기록. 근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거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의 몇 등기? 1등기. 그러면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났다.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요거는 몇 개월의 경제? 1개월, 요거는 60일. 이렇게 하면 명의신탁에서 3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증이란 등기필 정보로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그래서 여기에 별표가 3개짜리야. 그래서 등기필 정보 또 하나 가르쳐 줬네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요걸 딱 등기법을 배울 때 요 1페이지만 잘해도 우리 15회 때는 8문제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등기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지우는 순간 또 깨끗하게 지워지면 안 돼요, 또. 자, 그러면 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입체화를 딱 시켜 놓는 거예요.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권리사실,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요걸 합치니까 등기부가 나와.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세 부분으로 편성됐다. 갖고, 각각을 뭐라고 해요? 등기 기록.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 1등기 기록. 부동산과 편성이 만나면 물적 편성주의다. 요거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파일 등기부 부본 자료 보조 기억 장치. 이거는 1개월 60일 3년. 요거는 사실. 요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써먹는지 못 써먹는지 봐봐요. 자, 써먹어봐요. 이제 요걸 입체화시켰으면, 자,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OX, X. 지번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요 갖고는 무슨 건이야? 소유권이었잖아.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 봐봐요. 요걸 활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면 등기법은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등기법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서 이제 접근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써먹어봐요. 자, 갖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에 이제 갖고하고 싸움을 붙여. 그러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요 번호가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같은 거는 무슨 번호에 따른다? 순위 번호에 따라. 얼구하고 얼구는 순위 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때는 접수장에 따른다는 거예요. 접수장에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러니까 같은 거,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그럼 봐봐요.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2 저등기 1-1 회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작성해봐요.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그러면 여기 1-1하고 2-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1. 그러면 1-1하고 1-1에-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1. 다 배운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써먹지. 그러면 자 부기등기 상관에는 뭐예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아요, 따라요? 맞죠? 1-1이 우선순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배운 게 이제 무슨 등기부를 배운 거예요? 일반 건물, 즉 토지 등기부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이 페이지 가니까 2번 무슨 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 찾았어요? 예. 그러면 집합건물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집합건물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집합건물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져? 두 종류로. 토지와 건물로.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하고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하고. 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은 그러면 토지 등기는 아까 몇 부분이었죠? 세 부분. 자, 일반 건물도 세 부분.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은 요거는 이제 별표가 5개가 돼. 벌써 문제를 3문제 가르쳐 줬네요. 그러면 아까 소유권 보전 등기 반드시 출제되고, 어느 등기 필정보 반드시 출제되고,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라는 거야. 집합 건물은. 그럼 오늘은 이제 집합 건물은 윤곽만 잡아놓자고요. 자, 집합 건물은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는 몇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세 부분. 그러니까 표제부 갖고 올고, 여기도 표제부 갖고 올고,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어. 두 부분이.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네 부분. 자, 집합 건물은 그러면 왜 네 부분인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일단 체크해봐요. 밑에 가서. 자, 한동 전체 표제부. 맨 위에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형광펜잖아요. 자, 밑으로 쭉 가봐요. 밑에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밑에 쭉 가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형광펜잖아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자, 표제부가 두 부분이 있어.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각각 전유 부분의 표제부. 맨 마지막 제줄에 가볼래? 자, 전산 등기부 갖고 올고는 일반적인 등기부의 갖고 올과 동일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갖고 올고는 뭐가 돼 있다? 생략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그럼 한번 네 부분 불러봐요. 한동 전체, 전유 부분, 갖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분.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그러면. 자, 한번 봐봐요. 요걸 뭐라 그래? 한동이라고 그러잖아. 한동. 그렇죠, 한동. 요거는 전유 부분이야. 전유 부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집합 건물은 그러면 표제부가 몇 부분이다? 두 부분이 돼.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건물로 가겠죠. 요거는 원래는 토지로 가야 되겠죠. 근데 건물 등기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개죠. 그럼 똑같은 토지 등기부를 두면 10개를 두면 똑같은 토지 등기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는 자, 특수화됩니다. 그래서 상단은 건물이 들어가고 하단은 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거기 형광펜잖아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의 건물의 표시, 형광펜. 자, 중간으로 가봐요. 중간으로. 자, 중간에 밑으로 쭉 가니까 중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땅에 대한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그러면 거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거기 형광펜잖아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자, 상단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 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찾았어요? 거기에다 형광펜 딱 가놓고. 아마 중간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대지권 표시, 형광펜 딱 잖아요. 그럼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되는지 거기에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윤곽을 잡아놓으라고. 윤곽을 잡아놓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게 뭐예요? 한동. 그래서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자,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상단은 요 한동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 상단에는. 그럼 하단에는 뭐예요? 전체 땅이 들어가는 거야. 전체 땅. 전체 땅이 뭐예요?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무슨 아파트? 삼성. 여기는 대우. 몇 동 있나 봐봐요. 두 동. 요거는 몇 동 있나 봐봐요. 세 동.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무슨 아파트예요? 삼성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는 거야. 전체 땅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목적이 됐어요? 요 아파트는, 요 지역은 뭐가 됐죠?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는 거야. 대지권의 목적. 대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부분이 그러면 대우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삼성, 요 지역은 무슨 아파트죠? 삼성 아파트. 그러면 요 전체 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 어려우면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동그라미 있잖아요. 대지권의 목적. 나중에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나중에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기록된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여기 전유 부분이잖아. 그러면 상단은 뭐가 들어가느냐?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10개. 그러면 요 10분의 1이 대지권 비율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표시다? 대지권 표시야.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그 밑으로 가봐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여길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여길 보고 있어. 여길 봐야 돼. 그래서 전유 부분의 표제부 밑에 가니까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그럼 뭐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특히 자세히 봐야 될 게 뭐예요? 대지권 비율을 봐야 돼. 그러면 강남에 봐봐요. 강남에 5층짜리 아파트 반포 있잖아. 그럼 반포 거기 가면 뭐예요? 막 연탄 떼고 있어요. 그러면 5층짜리니까 대지권 비율이 커요, 작아요? 커져. 그러면 건설회사는 어때요? 25층을 지면 5층은 저 아파트에 주고 20층은 남는 장사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포 그쪽으로 가봐요. 지금 연탄 떼고 있는 아파트 많아요. 그쪽에도 지금 연탄 떼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뭘 봐야 돼? 대지권 비율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 그런데 나중에 자 25층 아파트를 샀다. 재건축이 들어갔다. 대지권 비율이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리모델링을 해야지 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 남는 장사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파트 비율을 따져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윤곽 잡았어요. 자, 이제 머릿속에 가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또 까먹었다.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자, 시험 문제 나가요. 이렇게 나와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 종류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대지권 표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런 윤곽을 잡아놔야 돼, 지금. 제발 이제 빌어요. 이걸 애워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애우더라도 생각하면서 애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나오네,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암기를 해놔야 돼.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다.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전체 목적. 그죠? 자, 이 부분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로서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죠? 갖고 얼고 몇 부분? 네 부분이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이제 몇 개 이제 또 하나 점검할 거는 자, 한동 건물 표시로 가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찾았어요? 예, 소재 지번 줄쳐놓고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동그라미. 자, 32 동그라미. 46 동그라미. 몇 필지예요?
세 필지. 그래서 세 필지가 요 아파트 한 동이 된 거야. 한 동. 자, 건물 내용 5층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무슨 지붕? 슬래브 지붕. 슬래브 지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지붕일까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생긴 지붕이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게 슬래브 지붕이야.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각을 졌죠. 이걸 뭐라 그래? 합각 지붕이라고 그래. 합각 지붕. 합각 지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래브 지붕은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아파트 지붕이 벌써. 자, 그러면 자, 등기원인 및 기타상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도면 번호 제3호. 그러면 요 아파트 한 동 건물 도면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면 번호 제3호에 편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파일로. 자, 그러면 하단으로 가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한자로 운치면 뭘까요? 땅이잖아, 땅. 땅의 내용이잖아.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럼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이거 동그라미잖아요. 지목. 자, 지목 찾아놨어요. 그러면 봐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한동 건물 표시란에는 소재, 지번,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양식 구제에서 그냥 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으로 가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줄쳐놓으세요. 건물번호. 근데 거기 1층 몇 호예요? 101호. 그럼 거기 밑에 여백에다 써놔요. 소재 X, 지번 X, 지번 X. 거기는 소재 지번이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봐봐요. 아까 우리가 1부동산에는 몇 기록? 1등기 기록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소재 지번이 기록되고 여기가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중복 등기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1부동산에는 몇 기록? 한 기록이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가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소재 지번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밑에 대지권 표시가 나와 있네. 그러면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뭐예요?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뭐 우측 아래 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서 여백 가운데다 이렇게 그려서 몇 층짜리 한번 그려봐요. 자, 이렇게 해서 5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그려봐요.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점을 찍고 이렇게 놔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뭐냐? 이걸 나중에 뭐라 그래?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자,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두 종류가 있었죠. 아까 뭐예요? 자,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그렇죠.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어디에요? 비율과 종류가 기록되죠. 종류와 비율.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요거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요때 대지권, 공통점은 대지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몇 필지가 한 동이 됐었어요? 아까 불러봐요. 29, 32, 46. 46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토지로부터 출발했네. 이걸 뭐라 그래?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야. 자, 출발도 잘 중요합니다. 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로부터 출발했어요. 토지 등기, 토지에 기록하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했죠? 건물에서 출발했네. 건물에서 출발했죠. 참 집합 건물은 요 윤곽 잡기가 힘들어 일단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럼 여기는 자 봐봐요. 몇 필지가 한 동이 됐죠? 읽어봐요. 29, 32, 46. 너 29는 딴 데 가지 마. 29는 내 건물에 뭐예요? 대지권이 됐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요거는 32도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죠. 여기 46도 묶어놔야 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 몇 개가 있어요?
29, 32, 46. 그럼 이 세 필지는 뭐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근데 51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29, 32, 46. 세 필지가 한 덩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묶어놓는 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래.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봐봐요. 이제 그러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그러면 앞으로 윤곽을 잡아놔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읽어봐요.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대지권 비율과 종류. 자, 그러면 여기는 자 토지에서 출발하죠.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묶어놓는 게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이 뜻이 들어갔어. 뜻 동그라미. 이제 뜻이 들어가면 99.8%는 읽어요. 이거는 직권 등기로 이루어져. 무슨 등기? 직권. 등기관이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이 이제 만나봐봐요. 자, 이제 갑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 OX, X, 그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 하단이었잖아. 다시요. 몇 사람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숙지를 못한 거야. 자, 이제 봐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 어때? X. 이것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에 기록한다. 일종의 이게 토지 등기부에 가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꺾어봐요. 이렇게 이제 잘라봐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자.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 요거는 토지.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잖아. 요거는 건물에 기록하고 요거는 토지에 기록하잖아. 다시요.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구.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근데 이 접수번호를 설명할 줄 아는 공시법 선생이 아무도 없어. 왜 접수번호인지.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요거는 토지. 다른 구죠. 그러니까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다툼이 있으면 순위번호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번호. 어떤 선생은 뭐예요? 어떤 선생은 뭐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요거 나오면 뭐라고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접. 그래서 대가 나오면 접이라고 외우라고 그런다. 대접.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 대지권 등기는 건물에 기록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뭐예요? 토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럼 건물하고 토지에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접수번호가 되는 거야. 접수번호. 자, 그러면 이제 집합건물 등기부는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고착화시켜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음 단계로 가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외워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집합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부분으로서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비율과 종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고 그래?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서 출발해? 건물에서. 그럼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 이름 틀려요. 토지가 아니라 어디에? 건물. 건물 표제부 해당구 틀렸죠? 아까 표제부였잖아. 표제부.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각구에 기록해요? 표제부에 기록해요? 표제부에 기록.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검표신주라고 외운다고. 검표신주.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검표신주. 그러면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래서 나중에 검표신주 이렇게 이제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해당구, 신청, 주등기해야 한다. 그때 X야. 그래서 나중에 검표신주 이렇게 올 거야. 나중에 건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어디에요? 토지. 그래서 나중에 토해 직주라고 외운다고. 토해 직주.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최근의 문제예요. 26회 때 2.5점짜리야. 잘 들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표제부, 직권, 주등기해야 한다. 그때 X야. 해당구야. 해당구가 뭐냐면 각구 얼구라는 거야. 각구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각구 얼구. 그래서 이걸 표제부로 건쳐서 26회 때 2.5점짜리야. 선생님 이제 지난달보다 좀 자세히 들어가.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읽어봐요. 토해 직주 귀에 익숙해져요. 그러면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검표신주. 그러면 다시 해봅니다. 읽어봐요. 검표신주. 여기는 토해 직주 이렇게 올 거야. 이제 두 개가 더 있어 나중에. 그런데 일단 전처전으로서 그러면 이런 게 왜 해놓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 자 봐봐요. 자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자의 남자의 여자 이거는 여자 헤어지지 않으려면 혼인신고해야죠. 혼인신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은 혼인신고하면 헤어질 수 있는데요. 이혼. 그러던데 일단 원칙적으로 혼인신고하면 헤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거. 혼인신고를 해놓는 게 이게 대지권 등기야. 그럼 이렇게 묶어놓는 게 뭐예요? 대지권 뜻의 등기야. 대지권 등기 29, 32, 46을 요 건물에다 묶어놓는다고. 그러면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이제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이거는 기동량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야 후야? 전. 그러면 대지권 등기 전이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지권 등기 전이라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후 그럼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대지권 등기 후 이제 민법의 내공이 쌓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봐봐요. 대지권 등기 후 읽어봐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겠느냐? 만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그럼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맞아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맞죠? 건물에 등기해놓으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이라고 특정한다면 이때는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다시 봐봐요. 자 건물만의 전세권은 될까요? 안 될까요? 건물만의 전세권은 돼, 안 돼? 그러면 전세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건물만 전세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건물만 임차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되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은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물건의 특질에서 아까 물건의 종류에서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다? 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 수익. 그럼 담보물권은 무슨 권능? 처분 권능이 발생하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응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달 목표야. 그러면 점점 이제 살이 붙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잡아놔야 이제 집합 건물.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을 해요. 복습을 좀 눈을 줄줄줄 감아가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묶어놓으면 읽어봐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그러면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벌써 1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각 까먹었네. 대지권 비율과 종류는 어디에 기록된다? 대지권 표시. 그러면 이렇게 묶여놓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토지야. 토지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토해직주. 외워두면 진짜 좋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읽어봐요. 건물에서 출발했잖아. 검표신주. 그래서 신청 주등기 한다고.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 딱 구분을 해도.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그러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얘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뭐에 따라서? 접수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난징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등기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해가 됐으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해. 대접. 대가 나오면 접. 다시 말하고 대접. 이렇게 하면 돼요. 대지권 뜻의 등기 다시 토해직주. 여기는 검표신주. 이렇게 해두면 미리미리 당겨주면 집합 건물은 무조건 2.5점짜리거든. 그래서 이제 잡아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보지 말고 저를 보면 다 까먹는데요. 자 집합 건물은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대지권 비율과 종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갖고 올고 몇 부분? 네 부분, 네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지권 등기.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렇게 묶어주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일종의 토지 등기부에 가름해줌으로써 토해, 직주, 영어는 검표신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집합건물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등기부를 배울 때 일반 등기부, 표제부 갖고 올고 생각해야 돼요. 집합건물 그러면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올고 그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프린터 3페이지. 자, 등기 분류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대상입니다. 자, 대상은 줄쳐놓고 객체라고 써요. 객체. 자, 객체. 그러면 객체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뭐예요? 토지와 건물. 옆으로 한번 가봐요. 그래서 토지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건물. 그럼 우리나라는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예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 밑에다가 자, 토지 요 밑에 여백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자, 필지라고 써놔고. 필지. 우리 필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필지란 다 까먹었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이제 토지 그러면 필지다.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셔서 자, 좀 거기 옆에 내용을 보죠.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개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지만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법률적 인위적으로 구역한 최소 단위 거기까지만 줄쳐놓고 그 밑에 필지 동그라미. 필지로 하여 필지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바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한 필지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대로 우리 토지는 뭘로? 필지. 그렇죠?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건물로 내려가 봐요. 건물로 가서는 요 밑에다 써요. 여백이 많잖아. 일부러 여백을 많이 둬놨어요. 건물.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써라는 것은 깔끔하게 써주잖아. 쓰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막 흘려 쓰잖아요. 흘려 쓰잖아. 그래서 써잖아요. 그래서 어디 모학원에 갔더니 우리 형님이 손들어서 선생님 왜요? 글씨 좀 흘려 쓰지 마세요. 후연 설명할 때는 흘려 쓰지만 써라는 것은 똑바로 써주잖아요. 무선성 써라는 거예요. 무선성, 전착성.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애기분단성. 애기분단성은 뭐라고 써놨냐? 뭐라고 써놨어요? 지붕과 주벽. 영도성. 자, 건물로 그러면 자기가 깔끔하게 써서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왜 원칙이라는 말을 쓸까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얼마나 깔끔하게 써져요. 쓰라는 것은. 자, 근데 왜 제가 그럼 봐봐요. 과거에는 이렇게 강의해서 건물에 대해서 읽어봐요. 무슨 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그러면 여기 청 강의 듣는 사람은 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이름 뭐예요? 임의 기자가 아니라 공기 기자야. 공기 기자. 요거 예자는 뭐예요? 바깥 예자야. 그러면 바깥 공기, 안 공기가 차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애기 분단성이라는 말이야. 안 써준 사람은 어떻게? 애기 분단성. 애기 분단.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봐 뭐예요? 진짜 발음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요 애자하고 발음이 안 돼. 옛날에 그래서 요런 의미. 자, 그러면 지붕과 뭐가 있어야 돼? 주벽. 그러면 옛날에 봐봐. 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등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지금 뭐라 그래?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쓰잖아.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쳐놔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적으로 가능한 애가 하나 발생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개방형 축사라는 거야. 개방형 축사. 축사라는 것은 이거는 개방이라는 것은 벽이 있어 없어요? 없죠. 벽이 없으니까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돼야 되는데 등기를 뭐 해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다 써놔요. 우사해야 돼. 우사. 우사가 뭐예요? 소 키워야 돼. 그 다음에 얼마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해 줄 때만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개방형 축사는. 그러면 이왕 기농하려면 소 키우려면 얼마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봐봐요. 은행 가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가 굶어 죽고 있으면 사료를 사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원래 벽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되거든. 그러면 우사해야 돼? 돈 사야 돼? 우사. 몇 제곱? 200제곱. 그러면 우사 질 때 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얼마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하면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축사? 개방형 축사. 원래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특별법이 개정돼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특례법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걸 이제 숙지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이걸 기초를 잡아놓으면 이제 자기가 써먹어줘야 된다고. 봐봐요.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자, 주유소 켜놓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주유소 가면 주익이 비 맞지 않도록 지붕만 씌워놨잖아. 그게 주유소 켜놓기야.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주벽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모델하우스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갖다 써먹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를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건물은 무슨 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는 뭘로서 읽어봐요? 필지,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와 관련돼서 논점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토지 끝에다가 두 개를 적어놔요. 하나는 하천, 하천을 하나 적어놔요. 끝에다 이제 하천. 자,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천법상에 하천도 등기가 됩니다. 근데 단 영위권은 안 돼.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단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하천법이 바뀌어서.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무슨 건? 영위권. 근데 영위권은 왜 안 될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하천이라고 생각해봐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고 생각해봐. 전세권은 무슨 수익? 사용수익,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죠. 그러면 여기 전세권을 설정하면 뭐가 만들어져? 댐이 만들어지냐. 배타적 사용수익이 아니까 물은 빠져야 돼, 안 빠져요? 빠져야죠. 그래서 우리 하천에는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영위권에는 뭐가 있는데?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까지. 임차권. 그러니까 지상, 지역, 전세권을 용의물권이라고 그러고 임차권까지 합치면 무슨 건? 영위권이라는 거야. 영위권입니다. 조심해놔야 돼요. 자, 하천이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고 하나 적어놔요. 방조제. 자,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방조제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방조제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지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맨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방조제는 조심할 거 하나가 있어. 이제 지적 배웠으니까. 방조제라는 지목은 있어 없어? 없어요. 제방이 지목이지. 자, 요거는 이제 조심해 놓고. 자, 제방이 지목이야. 근데 방조제는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되는데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조심해야 돼.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그렇죠? 다음 중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봐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찰카다 걸려. 방조제.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라는 거.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내공을 하나 더 썼네.
자, 그러면 토지는 뭘로 읽어봐요? 필지.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지분과 주병. 그러니까 등기법은 서서히 가열을 하는 거야. 근데 지적법은 팍 가열을 해도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서서히 가열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읽어봐요. 영의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나가요. 법무사 문제예요. 잘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가 가능하나 단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거. 뭘 찾아라? 영의권을 찾아라는 거야. 영의권. 영의권이 몇 개가 있어?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딱 해놔야 돼. 그럼 방조제는 제방입니다. 지목원.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건물이 아니라 토지. 이게 논점들이야. 그러면 오늘은 요거 2개 이제 추가해놨으니까 기본서 가서 우리가 또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공을 쌓아보죠. 내공을 쌓아보죠.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돼 있다? 2원화 돼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적어놓을 거는 봐봐요. 지목입니다. 지목. 자, 지목 사이에다 넣어놓고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죠.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아까 토지 등기부 봤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건물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가 10중 8구 뭘 찾아라? 지목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는 내공을 쌓아보자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자꾸 설명을 들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뭐예요? 갑토지. 갑토지. 요거는 갑건물. 그렇죠?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잖아. 그럼 일반 등기부니까.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요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도 표제부, 갖고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점은 등기. 그러면 등기가 된다라는 것은 각각의 저당권의 객체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래서 우리 1억을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저당권 설정.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어요? 갑이, 을한테. 읽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우리 형님들은 갑만 들으면 머리가 이게 굳어져 버려. 그러면 자기가 바꿔놔야 돼. 갑을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봐봐요. 어느 날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근데 갑이 을한테 1억을 변제를 못하니까 을이 경매가 들어와 버려서 낙찰을 받아서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원칙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루아침에 100정짜리가 날아가 버려. 그러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하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이니까 뭐예요? 지상권이네.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 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그러면 어느 갑한테 뭐예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가 발생하게 돼? 법정 지상권. 자, 그러면 눈팅해요. 눈팅. 자, 눈팅 한번 해봅시다. 자, 법정 지상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봐봐요. 읽어요. 눈으로 읽어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 첫 번째 요건.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읽어봐요. 동일 소유자로서 출발해야 돼.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읽어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거.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여기 보지 말고 이제 요거 생각하면서 요거 첫 번째, 토지의 건물이 존재. 두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서 출발.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저당권 실행 경매, 즉 임의 경매라고 그래.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거. 법정 지상권.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등기부가 몇 원화 돼 있어? 2원화 돼 있어. 2원화 돼 있으니까 복잡한 무슨 문제? 법정 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자, 지웠으니까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팅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래. 생각을 해야 돼. 자, 첫 번째, 토지의 건물이 존재.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누구 땅이에요? 갑 땅이네요. 그렇죠? 근데 갑이 1억을 올한테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갑이 건물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어라트는 이걸 싸잡아는 뭐예요? 일갈 경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법정시한권을 치러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갈 경매.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시한권의 요건은 우리가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정시한권의 문제는 왜 발생한다? 토지와 건물이 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와 매도나이 되기 때문에 이원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기본 틀을 마련해야 돼. 대상 토지와 건물. 토지 그러면 뭐예요? 자,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그 다음에 토지에서 이제 논점은 하점 법상의 하점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되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건물은 정착성, 예기분단성, 영도성. 예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 개방형 축사.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우사, 돈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 아마 우리는 토지와 건물 항상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복잡한 무슨 문제?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제가 읊어준 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윤곽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에 따른 물리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갑니다.